조국 후보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구리니까. 국민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나? 이 밖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오늘은 자고 나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파만파입니다. 20대 뜨거운 심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꿈꾸던 분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최첨병에 나선 듯한 모습이어서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요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국보법 위반한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 위장전입한 적도 있다. 이렇게 자인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또 입장을 바꿉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장전입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1999년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조 후보자 2010년 8월에 한겨레 신문에 위장과 스폰서 달인들 이런 제목의 기고문에서요. 당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을 맹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지상정? 그거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 있거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이걸 미리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청와대 7대 인사원칙 여기에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자기는 위장전입은 했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문제없는 것 아니냐? 두 번째, 특목고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요 각종 기고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었습니다. 외고생이 대학에 갈 때 자기가 택한 어문을 전공으로 결정하는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은 어때요? 딸하고 아들 다 외고 나왔어요. 심지어 딸은요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한 뒤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남의 딸은 안 되고 자기 딸은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 딸은요 2번이나 낙제를 하고도 이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에서 지급됐다고 하는데 지도교수는요 지난 6월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 조국 후보자 아버지 웅동학원을 갖고 있던 학원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산 얼마 남겼는지 아세요? 딸랑 21원, 21억 원 아니고요. 21원 남겼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그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일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 일감을 받은 뒤에요.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서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재벌, 거기에 유력 건설사까지 운영하던 사람이 아버지 유산은 21원. 그런데 유산이 빚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조 후보자가 상속 포기했어요. 전 재산 21억 원 아니죠. 21억 원 아니고 21원. 전 재산 21원 하니까요. 조 후보자가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내 재산은 29만 원. 자, 네 번째 경매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IMF 위기를 아마 잊지를 못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조 후보자가요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요 시세보다 35% 싸게 삽니다. 그것도 경매를 통해서. 급매물이 쏟아질 때였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잘리고 은행 대출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 경매로 나온 걸 이렇게 산 겁니다. 조 후보자 자기 책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IMF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 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경매로
IMF 때 집을 싸게 샀어요. 흉년기에는요, 어려워진 남의 땅을 사지 말라, 경주 최부자의 가훈이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부의 세습과 양극화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자기 가족은요, 사모펀드 투자합니다. 조 후보자 오래전부터요, 부의 세습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조 후보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어요.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찬조연설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한 달 생활비가 상계동 어린이 8만 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천 원,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서는요, 소득, 자산, 교육, 지역이라는 이 네 가지 다중격제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재봉건 신세습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땠어요? 민정수석 되자마자 아내, 자녀들 이름으로 이름도 낯선 이 사모펀드에 10억 원 넘는 거액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7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까지 했어요. 사모펀드가 뭡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은 합법적인 청담동 황제계 그리고 강남 귀족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좋은 데 투자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중에요, 이 사모펀드라는 것에 가입한 사람 조국 후보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미 사실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남편 청문회에서 주식 투자 논란 엄청났었잖아요. 그때 당시 조국 민정수석 어땠습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합법인데 그렇게 쉴드를 치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구리니까. 자, 여섯 번째, 조국 후보자는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잘 아시다시피 바로 직전까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동생 재산 문제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위장이혼 문제까지 나오고 있죠. 자기 아버지랑 가족들의 각종 재산 관련 소송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녀의 사모펀드 가입 등 가족 문제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 문제는 자기는 관여를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분이, 그리고 자기가 이사로 있었던 학교 문제도 모른다고 하는 분이 남의 가족 관리는 과연 잘했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은 사실상 세금 7억 원 정도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담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여기서 또 의혹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참 이건 의아스러운데 왜 페이스북도 안 하시죠? 야당으로부터 조국 수석일 때 어떻게 비판당했습니까? 아니, 민정수석 하지 마시고요, SNS 수석하세요, 이렇게 조롱까지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자제하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던 분인데, 그런 분이 정작 자기 의혹이 이렇게까지 불거지는데 페이스북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못 하시는 걸까요? 안 하시는 걸까요? 자, 여덟 번째, 중요한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현재 청와대 특감반 문제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문제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 2월에 검찰에 고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이 피고발인인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조 후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분이 지금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자기들이 그렇게 거창하게 외쳐대는 검찰 개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피의자가 되면 검찰 눈치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과연 어울릴까요?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은요, 이 밖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몇 시간 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할게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신문이나 조선일보 보세요. 조선일보나 뭐 이 네이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후보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절차는 적법하나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나? 아유, 조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좀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산호맹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바로 이 문제는 정말 명확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호맹과 관련한 문제, 산호맹은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꿈꾸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호맹 활동 경제민주화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산호맹하고 경제민주화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꿈꾸던 산호맹과 그리고 사회를 뭔가 복지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경제민주화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면서 파한대소하는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과연 아직까지도 이 산호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명확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왜 조국 후보자를 고집을 할까? 이 부분 사실 명확합니다. 바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 때문입니다. 문 정권의 조국 수석 지명은요, 호남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 호남에 대한 오만과 호남 무시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노 정권, 친문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바로 부산 정권입니다. 이 사람들 기저에는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은 우리 찍어. 호남은 어차피 우리 땅이거든. 이런 오만과 독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찍으니까 부산, 경남, PK 쪽에서만 거기서만 표를 어느 정도 얻으면 이거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인 조국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요, 전체 국민 여론보다는 바로 호남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남이 과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조국 인사, 과연 조국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엄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